자, 야구는 풀스윙. 첫 번째 스튜디오 촬영입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스튜디오에서 처음으로 하는 거죠? 여기 스튜디오가 약간 보시기에 뭐랄까 핀란드 느낌? 네. 스웨덴 느낌? 이런 느낌 좀 나는 스튜디오에서 앞으로는 이쪽에서 좀 많이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달을 드릴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스튜디오 촬영에는 지금은 이제 기자라는 표현보다는 유튜버. 네, 유튜버입니다. 유튜버 트윈소울. 네. 트윈소울의 주인장이신 윤세호 주인장 모시고 오늘 LG 트윈스의 캠프부터 현재까지 시범 경기에 대한 좀 전체적인 것들을 한번 좀 훑어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굉장히 그 작년에 볼 카운트 할 때보다 좀 타셨어요. 네. 근데 원래 애리조나 태양이 더 세거든요. 그지, 애리조나를 위해서 내려 찍었잖아. 네, 피닉스 선즈잖아. 그치, 선즈지. 네, 거기다. 선즈인데 이번엔 오키나와 태양이 더 강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잘 타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오키나와가 그 코로나 시기에 그 태풍이 크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는 분도 계실 수 있는 그 아메리칸 빌리지에 있는 그 시설물이 많이 막 없어지기도 했고. 그 정도로 심한 태풍이. 그 관람차가 있었는데 관람차가 사라졌습니다. 아예. 네. 관람차가? 네, 그 동그란 거 있잖아요. 네. 거. 그게 완전 태풍 맞고 사라졌고, 그 삼성이 메인 구장으로 사용한 아카마 구장도 원래는 이 홈플레이트 이제 쪽 관중석에 지붕이 있었거든요. 지붕이 날아갔어요. 그래서 뼈대만 남았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아카마 구장이 확실히 예전에 몇 년 전에 가서 봤었던 거랑 뭔가 느낌이 달랐거든요. 다를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지붕이 날아가서. 그래서 제가 그거를 깜빡 잊고 출장 이제 캠프 초반에 오키나와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삼성이랑 주니치 경기를 보다가 그냥 태양권에 맞았죠. 지붕이 있을 줄 알고 갔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제직방을 맞았고 직방으로. 원래는 그냥 타기만 했는데 그때는 약간 화상 입은 것처럼 따끔따끔거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막 알로에 뭐 그 선크림 막 찾아다니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너무 지금 크게 지금 당했습니다. 그때 태양권에 아주 제대로 오키나와 태양에. 이게 어쨌거나 사실 야구 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그래도 좋겠다, 그래도 부럽다 하실 수 있는 게 이 겨울에 따뜻한 곳에서 공놀이하는 걸 지켜보는다라는 게 사실 또 행복이긴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이제 누구들에게는 그게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멀지도 않고 비용적으로도 그렇게 부담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 참관단 같은 것도 운영을 하잖아요. 맞아요. 자, 아무튼 오키나와에서 이번 오래 계셨죠? 네, 역대 오키나와 간 것 중에 가장 긴 시간이 있었고요. 한 16일 있었고 보통 길어야 일주일이었는데 그래서 조금 질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16일이라는 기간 동안 겨울, 봄, 여름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좀 늦게 갔잖아요. 저는 갔을 때 역시 오키나와 그냥 그러고 나왔단 제일 말이에요. 좋았어요 그때가. 그리고 우리 나오는 날에만 비 좀 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막 날씨가 변화무쌍했다고. 겨울이었어요. 패딩 입고 다녔고 패딩을 안 입으면 안 되는 날씨였고 바람이 또 세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KT, LG 올 때쯤 봄이 됐고 좀 더 시간 지나니까 저희가 이제 돌아갈 때쯤 한국으로 그때 이제 여름이 됐죠. 완전 여름 됐죠. 그래가지고 그때 그 윤세훈님은 그 반팔을 안 가져왔다고. 더워 죽겠다고. 더워 죽겠다고. 왔을 땐 추워 죽겠다고 했는데 또 갈 때 되니까 더워 죽겠다. 그랬죠. 어쨌거나 뭐 이런 날씨 상황 속에서도 6개의 대한 팀이 오키나와에 모여가지고 마지막 스프링 캠프를 치렀고 그리고 지금 이제 시범 경기가 한창 진행 중인데 LG 트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단 안팎에서 그래 이번 캠프는 좀 이런 정도 점수를 줄만하다 이런 분위기가 좀 어땠나요? 점수라기보다는 확실히 좀 뎁스를 좀 강화시키자 라는 모토는 있는 걸로 보였고 그만큼 좀 젊은 선수들을 더 훈련시키고 더 젊은 선수들한테 집중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고요. 저는 가장 인상적인 게 캠프 마지막이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 원래 SSG랑 하는 거였잖아요. 3월 4일이. 그랬다가 그게 우추됐죠? 네, 우추됐죠. 그리고 3월 3일이 이제 하프데이로 운영을 했어요. 그냥 오전에만 훈련하는 날로. 그랬는데 추세현이랑 허용주 두 선수가 특타는 많이 들어보셨죠? 특타는 많이 들어봤죠. 특투 있는 거 아세요? 특투요? 네. 원래 그 특투는 또 어깨 관련해가지고 좀 안 시키는 편인데. 저 특투를 한 10년 만에 봤습니다. 물론 이제 두 선수가 뭐 200개 이상의 공을 던지긴 했는데 100% 던진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한 50%의 힘으로. 그래서 50%로 던지고 밸런스 확인한 다음에
한 3, 40초 쉬고 그리고 또 던지고 이런 흐름으로 그러니까 엄청 길게 던진 거죠. 그렇게 250개를 던지면은 한 2시간이 넘어요. 그러겠네요. 엄청 길어요. 1시간은 무조건 넘어요. 반나절 훅 가겠네. 네. 근데 두 투수가 특투를 했는데 그때 염경엽 감독, 김강산 코치, 장진영 코치 이렇게 3명이 장진영 코치는 실제로 허용주 선수의 공을 받기도 했어요. 자기가 받으면서 공의 움직임을 봐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이 특투라는 거를 제가 정말 오랜만에 봤습니다. 이거 제가 언제 봤나 봤는데 한 10년 정도 전에 네. 그때 임지섭 선수가 특투를 했었어요.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네. 그 이후에 거의 10년 만에 이걸 봐가지고 아니다. 하나 캠프 때도 봤어요. 하나 캠프. 네, 하나 캠프 때도 김범수 선수였나? 하여튼 보통 이런 어린 선수들이 합니다. 특투는 밸런스 잡으려고. 그렇겠죠. 네. 정말 오랜만이다 이거 했는데 그 정도로 지금 이 젊은 선수들, 신예 선수들을 육성을 시켜서 뎁스를 강화시켜야 된다라는 굵직한 명제를 갖고 이번 캠프를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일정표 보니까 야간에 막 특패도 많아요. 엑스트라로 야간에 막 젊은 타자들 훈련하는 것도 있었고, 네, 그래서 그 기노자 구장이잖아요, 거기가. 그렇죠? 네, 근데 기노자 구장 많이 쓰진 못했죠. 한 3, 4일 썼으니까. 그 보면은 그 바로 전날이죠. 그 특투를 했다는 그 바로 전날 경기가 좀 이제 애매하게 막판에 터지는 바람에 사실 코칭 스태프들도 약간 왜 이래 진짜 여기서 이런 모습이야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다음 날은 원래 휴식일인가 봤더니 또 휴식일이 아니고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터진 KT 날 사실 뭐 추세현, 허용주 선수가 이제 폭투 뭐 이제 나오고 하니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엉망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죠. 너네들 지난 마무리 캠프부터 이번 스프링 캠프까지 진짜 열심히 하지 않았냐. 그렇지. 근데 안 좋았을 때 모습을 다시 보여주니까 아깝지 않냐. 이런 얘기를 이제 특투를 하면서 감독 코칭 스태프가 이제 두 선수들이랑 얘기하더라고요. 네네. 그때 인상 깊었던 게 염기혁 감독이 너네들 몸은 100억짜리 몸이다. 너네 둘 다 허용주, 추세현 둘 다 너네 몸은 100억짜리 몸이다. 너네 부모님한테 다시 감사하다고 연락드려라. 그러면서 우리 5년만 고생하자. 앞으로 5년만 제대로 고생하고 그런 다음에 연봉 7억 찍고 FA 되면은 100억 달러 FA 계약해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뭐 듣고 뭐 본인들도 생각을 안 해본 적은 없을 거 다 해봤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그걸 진짜로 하기 위해서 막 구르면서 노력하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은 에이 뭘 그걸 또 뭐 되겠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염기혁 감독 뭐 그 코치분들과 함께 신인급 선수들 특히나 뭐 이제 이게 전력이 되느냐 마느냐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선수들에게 좀 집중을 한 건 사실이다. 네, 그건 보여지네요. 분명히 보였고 뭐 사실 엄밀히 말하면 허용주, 추세현 선수는 냉정히 봤을 때 올해 전력은 아니에요. 그렇죠. 올해 전력은 아닌데 이들이 갖고 있는 포텐셜이 어마어마하고 실링이 엄청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150을 던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실전용은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불펜 피칭을 하고 뭐 실전에 나가면 150을 던지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또 그거죠. 이 둘이 잘 되면은 팀의 미래가 또 그렇죠. 굉장히 밝아지는 거니까. 어쨌거나 뭐 염기혁 감독의 계약 마지막 해이긴 합니다만은 단지 2025 시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한 포석도 사실 좀 많이 좀 가지고 가고 있는 거고 사실 본인이 인터뷰에서도 허용주는 뭐 올해 전력은 아니고요.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니까요. 지금. 그렇습니다. 자, 작년까지만 해도 작년에는 진짜 염감께서도 본인의 입으로 욕먹을 만했다. 사실 신인 관련해가지고 기용 관련해서 그런데 올해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여줄 수 있을지 또 궁금하네요. 또 이제 또 중요한 거는 이게 특히 요번에 처음 보는 외국인 선수 혹은 또 기존의 외국인 선수가 건강하게 돌아왔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네, 뭐 일단 뉴페이스에 대한 그 기대와 설렘이 있잖아요. 요니 치리노스. 네. 이 선수는 저희 볼 카운트 막바지였던 것 같은데 그죠? 그때 이게 엘리를 보고 있긴 한데 엘리보다 더 높게 보는 선수가 있다는데 그게 치리노스였거든요. 근데 안 왔어요 그때는. 맞아요. 치리노스가 아직은 나 더 메이저리그 도전해보고 싶어. 아직은 미련이 많이 남는다. 빅리거 생활에 대한. 그래서 안 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지난 시즌 끝나고 나서 이제 아시아행을 선택을 한 건데 사실 LG뿐만이 아니라 한 두세 팀이 거의 그 후보 리스트 최상위권에 치리노스를 놨어요. 네네. 근데 LG가 아무래도 그 마이애미 에란데스랑 이제 막 컨택하고 이런 거죠. 치리노스랑도 좀 있었나 봐요. 좀 LG가 우선순위가 된 게 아닌가 싶고, 뭐 이 선수는 애리조나 캠프 초반에 이제 불펜 피칭할 때는 좀 걱정을 했대요. 공이 뭐 생각보다 좋진 않네. 구위가 이게 싱킹 패스트볼이 좋은 선수인데 이 싱커가 그렇게 위력적이지 않네라고 좀 맞나? 막 이랬다가 이제
막판에 라이브를 하는데 그때 진짜 압도하더래요. 그때 본색을 드러내더래요. 그러니까 뭔가 진짜 빅리그에서 했던 그 어떤 리듬들이 있는 거네요. 네, 그래서 이 빌드업하는 단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이 선수는. 그러면서 라이브 피칭할 때 딱 감독 코칭 스태프가 오케이 1선발 개막전 선발 딱 낙점한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키나와 연습 경기 그리고 얼마 전 시범 경기에서도 이 싱커는 진짜 우리가 이제 땅꾼이라고 하잖아요. 네. 땅볼러라고도 표현하는데 사실 LG 트윈스의 내야진의 수비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유리한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거기다가 좀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투수 땅볼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투수 땅볼이. 그래서 이거 신기한 땅볼러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아마 오키나와 연습 경기 때도 오지환 선수한테만 타굴동 막 보냈고 그리고 수원에서 한 시범 경기 때도 아웃 카운트 10개 중에 8개가 땅볼이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사실 이 선수는 템파베이 시절에도 사실상 선발 투수였거든요. 오프너 이제 전력을 하면서 두 번째 투수로 기닝 먹고 이런 걸 했지만 그때부터도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이 싱킹 패스트볼의 가치는 메이저리그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이었어요. 네. 어쨌거나 지금 이 싱킹 패스트볼 같은 경우에는 적응을 해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휘두르는 방망이가 내가 공이 날아오는 것보다 더 밑에 휘두른다는 건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어려운데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지금 LG 코칭 스태프가 그래도 조금 우려를 하는 부분은 메이저리그 타자들의 접근법과 KBO 리그 타자들의 접근법은 좀 다르다. 아무래도 배트를 잡는 길이부터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길게 잡고 그렇죠. 크게 스윙하고 이런 성향이 강한데 KBO는 진짜 치노스 같은 선수가 나와버리면은 짧게 잡는 타자는 당연히 짧게 잡겠지만 길게 잡는 타자도 짧게 잡으면서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그러니까 볼 개수 늘려버리는 투구수 늘려버리는 그런 접근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접근법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하이볼, 포신 페스트볼의 위력 이게 또 어떻게 나올 건가 그리고 이 약간 스위퍼 궤적과 비슷한 슬라이더 던지거든요. 그게 또 어떻게 먹힐 것인가. 결국에는 싱커는 좋을 거다. 하지만 이 싱커만으로 안 될 수 있으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구종이 또 어떻게 통할지 이게 좀 이제 과제인 거죠. 자, 치리노스라는 이 선수를 1선발로 낙점을 했고 또 2선발을 지금 손주영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리노스라는 선수가 어느 정도로 확실한 원펀치로서의 이거를 가져가느냐가 사실 LG 트윈스의 2025 시즌 초반기를 결정하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크겠네요. 엄밀히 좀 돌아보면은 켈리 선수가 2022년도였나요? 2021년도에 18승을 한 시즌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이후로 LG는 다른 팀과 이제 에이스 대결로 이제 딱 붙었을 때 우리가 무조건 이겨할 만한 에이스는 없었어요. 없었죠. 23년도에도 물론 전반기에 플루코가 좋았지만 거의 전반기만 뛰었고요. 그래서 최근 한 2년, 3년 동안은 우리 1선발이면 다 이겨 이런 느낌을 주는 에이스는 없었죠. 심지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진짜 누구 나가고 누구 데리고 오고 없었어요. 정말 이랬던 상황이었고 엔스도 기대를 했지만 그렇진 않았고 안 했고 사실 엔스는 2선발에 가까운 선수였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없었는데 과연 치노스가 올해는 될 수 있을지 진짜 너네 누구 나와도 상관없어 맞짱 떠 이런 느낌을 주는 에이스가 될 수 있을지 봐야죠. 사실 그게 이제 소위 우리가 리그를 씹어먹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 에이스가 있다라는 거는 정말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쉽게 말하면 연패 빠지면 연패 끊어주는 거고 연승일 때는 연승 이어주는 거고 그런 확신이 드는 선발인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발을 준비한 엘리 그렇죠. 선발을 준비한 엘리도 저희가 이제 KT와 연습 경기를 같이 트윈스홀에서 중계를 하면서 포스트 뒤에서 보는데 물론 약간 위쪽이어가지고 정확하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만 공이 꽤 춤을 추더라. 라는 느낌을 좀 가졌어요. 애초에 이 선수는 장점이 있는 선수였는데 확실히 이 투구 밸런스는 점점 더 잘 잡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김광삼 투수 코치와 이 케미가 좋아요, 이 선수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김광삼 투수 코치가 굉장히 활발해요, 에너제틱해요, 사람이. 그래서 그런지 켈리 선수와도 케미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뭔가 훈련 같이 하고 이런 스타일이에요. 약간 미국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엘리와 또 케미도 좋고. 그리고 커브를 지난해 막바지부터 던지기 시작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고 커브에 대한 또 재미있는 얘기도 있었죠. 그렇죠. 이게 임창규 선수가 그 정종민 통역할 때 이 통역이 사연약으로 하니까 임창규 선수가 커브 그립을 알려줬고 그 정종민 통역이 또 엘리한테도 나 커브 이렇게 던지는데 알려줬고 그래서 통역이 가르쳐준 커브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커브를 던지기 시작한 부분도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지난 시범 경기 보니까 엘리는 템포가 항상 퀵이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장점이긴 합니다. 빠르게 던지는 게. 근데
지난 최근 시범 경기에서는 주자가 깔리니까 템포를 조절을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 부분도 뭔가 선발 투수에 맞는 옷을 점점 잘 입고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특히나 이제 엘리 같은 경우에는 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것이 그 이전에 켈리가 새로 들어온 엘리부터 시작해서 오스틴 되게 어떤 맏형으로서 선배로서 이런 좀 잘 베풀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엘리는 아직 뭐 짬이 좀 안 되지만 근데 요 치리노스랑 같은 나라 출신이라는 거. 네, 맞아요. 베네수엘라 출신이라는 네. 게 이게 굉장히 그 둘이 뭐랄까 그 정서적인 안정감 좀 주는 것 같더라고요. 네, 베네수엘라 지금 외국인 원투펀치가 됐죠. 네네. 네, 그런데 또 특이한 거는 둘 다 굉장히 중남미 선수 같은 성향이 아니에요. 성격이 아니에요. 차분하더라고 둘 다. 조용해요, 둘 다. 조용하고 예. 차분해. 네, 그래서 그 이번에 네. 오키나와에 또 그 깃발 드시는 분 있잖아요. 네, 네. 또 베네수엘라 깃발 들고 오셨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들었더니 그때 치리노스가 오 하고 놀라더니 네. 놀면서 그 엘리한테 엘리 이 깃발 좀 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엘리는 그냥 씩 웃고만 있고 치리노스 씩 웃고만 있는데 오히려 쿠에바스가 네. 딱 오더니 우와 Thank you for the flag 막 이러고 난린 거야. 그래서 야 이거 베네수엘라 판이구나 이제 좀 재밌었는데 그 성격 차이가 또 드러나죠. 맞습니다. 네, 네. 일반적인 중남미 선수보다는 그러니까. 좀 차분하고 예, 조금 내성적인 부분도 있고. 쿠에바스는 1루 똑똑하고도 아니고 3루 쪽까지 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좀 재밌었다는 상황이었고. 네. 근데 그래서 그거죠. 사고 칠 일은 없겠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게 약간 중남미 선수들 약간 그런 리스크를 갖고 있는 선수들이 몇 명 그죠. 있었어요. 네네네. LG도 옛날에 있었는데. 있었죠. 예, 근데 그런 건 없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죠. 어쨌거나 거기에 또 오스틴은 여전히 뭐 오스틴입니다. 네. 뭐 몸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오스틴은 확실히 동기부여가 이제 LG 트윈스의 뼈를 묻겠다는 느낌이 좀 보여요. 여기서 장수 외국인이 그렇죠. 되겠다. 네. 네. 그래서 한국에서 번 돈으로 이제 야구 선수 은퇴하면 평생 먹고 살아야지 약간 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죠. 사실 작년에 이제 우리가 볼카운트에서 그 오스틴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애리조나에서. 근데 그때 제가 인터뷰 끝나고 이제 카메라 꺼진 다음에 오스틴한테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LG 트윈스에서 딱 1,000만 불만 벌자라고 했는데 눈빛이 팍 바뀌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가만히 있어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나 그렇죠. 봐요. 맞아요. 사실 1,000만 불을 버는 야구 선수가 미국에도 흔하지는 않잖아요. 아유, 그 퍼센티지로 따지면 그러니까요. 말도 안 0.5% 걸려. 되는. 미국 그렇죠. 야구 선수가 많으니까. 네. 우리가 맨날 오타니 뭐 이런 사람만 맞아요. 보니까 그렇지. 예, 보니까 그렇지. 실제로 이 1,000만 불이란 금액을 버는 야구 선수는 별로 없죠. 정말 그러니까요. 희소합니다. 140억이라는 얘기인데 진짜. 네. 그걸 그랬더니 아마 그런 동기부여도 좀 된 것 같고 또 여기서 내가 더 잘해서 빅리거에서 더 큰 돈 벌어야지 보다는 지금 여기서 더 잘 적응하고 더 잘해가지고 좀 성공하겠다라는 게 좀 보여서 그게 있었다고 해요. 켈리 선수와 이별하는 그 경기가 오스틴 선수의 마음도 좀 흔든 게 아닌가. 나도 여기서 오랫동안 해서 이런 대우를 받고 뭐 마지막이 정말 오랫동안 하면은 5, 6년 하면은 그렇죠. 1,000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고 나서 이렇게 대우해주면서 은퇴를 하는 것도 그러니까 그 1,000만 불 버는 선수도 매우 희소하지만 메이저 리그에서도 은퇴식을 하는 선수도 그렇죠. 더 희소해요. 은퇴식을 하는 선수가 어디 있습니까? 0.1%. 예, 그렇죠. 그건 진짜 슈퍼 프랜차이즈 스타만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그걸 할 수 있다? 그것도 눈앞에서 본 거야. 켈리가 네.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막 광진수 같은 다 울고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지? 뭐 이런 느낌이 좀 맞아요. 있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 LG 트윈스 요 얘기까지 하고 또 요번 1부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겨울 동안에 이제 작년에 LG 트윈스가 야, 이거 올해 리피트 간다. 했다가 초반부터 그쵸. 불펜 타노스가 빵 한번 쳤더니 불펜 반이 딱 날아간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뭐 허걱허걱 무너지고 선발이 더 끌어줘야 되는데 엔스 이닝 잘 못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악순환이 돌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보강을 많이 했죠. 네, 뭐 누가 봐도 문제는 불펜이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치열한 영입 경쟁을 통해서 장현식 선수를 영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장현식 선수 데려와가지고 이제 장현식을 마무리를 쓸지 유영찬을 마무리를 쓸지 이른바 좀 행복한 고민을 하다가 유영찬 선수가 문제가 발견이 돼가지고 고민 끝. 네, 바로 김강률을 또 추가를 한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장영식, 김강률 선수를 FA 계약을 했고 네. 방출된 심창민 선수를 데려왔고요. 그리고 또 보상 선수로 최채영 선수 네, 데려왔고. 보상 선수로 최원태 선수가 이제 그렇죠. 떠났죠. 거기에 따른 보상 선수로 최채영 선수를 데려와서 누가 봐도 좀 이제 마운드 뎁스를 채우려는 움직임을 보였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린 치노스 외국인 선수 데려왔고 엔스 선수는 이제 나갔고요. 네. 네. 그리고 최원태 선수가 이제 떠났는데 어쨌든 간에 최원태라는 뭐 요 선발 투수가 거물은 거물이니까 이 빠진 게 잘 메워질거나 했는데 어쨌거나 손주영 자리 잡고 있고 임창규 상수되어 가고 있고 거기다 송승기라는 네. 또 이제 신인급 선수에게 5선발 자리를 주면서 또 김광삼 코치랑 얘기하는 거 보니까
네 장점이 뭐니? 그랬더니 직구인데요. 그럼 그걸 던져야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것도 봤고요. 네, 근데 정말 그 빠른 공이 데이터 분석팀한테 물어보니까 네. 좋대요. 물론 손주영처럼 막 상위 1%의 그런 RPM과 수직 무브먼트는 아니지만 네.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어가는 수치래요. 그래서 뭐 145 이상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지금. 송승기 선수도. 그렇죠. 예, 송승기 선수의 빠른 공이 분명 이게 데이터로 놓고 봐도 장점이 있다. 그러니까 좋은 회전 효율을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 선수도 기대가 돼요. 예, 기본적으로 볼볼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맞습니다. 네. 자, 그렇게 돼가지고 겨울 동안에 어쨌거나 LG 트윈스는 정말 굉장히 바쁘게 움직이면서 나름 잘 만들었다. 네. 그런 느낌이 들고 외부 영입도 영입입니다만은 내부에서 신인급 선수들이 좀 올라온 것들도 조금 작년보다 확실히 다르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이제 또 시즌 중에 돌아올 자원들도 좀 있고 네. 이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좀 그래도 잘 보강했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일단 저는 이 장현식 선수의 영입 경쟁에서 승리한 게 뭔가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봐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이거는 우리가 쉬어가는 시즌은 없다. 최소한. 그러니까 사실 그랬어요. 저는 장현식이 딱 들어오고 유영찬이 아프다는 소식이 들리기 전까지는 네. 이거 잘하면 기아랑 한 번 더 해볼 수 있겠는데라고 네, 생각했지만 네. 유영찬이 뭐 그렇죠. 전반기 뭐 아웃이다라는 얘기 나오고 기아가 또 트레이드로 조상을 데려왔을 때는 또 그냥 또 기아 판이 되는 건가? 또 기아가 확실한 1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 장현식을 영입한 시점까지는 네. 뭔가 다시 도전해 보겠다. 기아가 이제 디펜딩 챔피언이 기아잖아요. 네. 디펜딩 챔프가 쉽게 우승하지 하도록 놔두진 않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했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뭐 모든 팀들이 겨울에는 다 보강을 하고 또 약점을 메꾸고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이렇게 다 메꿨다고 생각했는데 시즌 들어가 보면은 또 그게 아닌 경우가 항상 있잖아요. 늘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네. 그걸 어떻게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가져가면서 다시 보충하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구단과 코칭 스태프들 이런 사람들은 역량이고 또 준비일 텐데 뭐 이게 야구가 생각한 대로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렇죠. 다 우승하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LG 트윈스가 지금까지 스프링 캠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시범 경기 오고 있는 와중에 그동안 준비했었던 것들, 좀 새로운 얼굴들, 또 나간 선수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봤고요. 저희가 다음 컨텐츠에서는 이제 또 그 이외의 이야기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구는 우시 파이팅.